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3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리그는 주중에 FA컵이 있는 팀들이 있고요. FA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7위 인천 대 3위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인천은 수원FC와 2대2 무승부, 전북은 대구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인천은 이태희 키퍼의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키퍼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인지 아니면 이 경쟁에서 밀린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상 키퍼가 교체 명단에 있었던 것을 봤을 때는 부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은 주중에 FA컵이 있고 이승기 바로 구스타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전북이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상대로 4연패는 정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이 주중에 FA컵이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전북 현대의 입장에서는 첫 경기보다는 지금 주말 경기,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리그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성시우를 활용한 역습이나 무구사를 활용한 크로스, 크랙 역할을 해주는 네게바 등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긴 하지만 중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5반석이 복귀하고 나서 정동윤이 3백으로 나오다가 다시 윙백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델브리지와 김광석의 5반석 이 3명의 라인이 사실은 주력이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지난 경기 너무 많았었고요. 이태희 키퍼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고 제공권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있는 그런 인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북이 일단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승리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뒷공간과 크로스 상황에서의 수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류첸코의 한 방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하는 인천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4연패는 안 보고 있지만 무승부에 대해서는 전북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좀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승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6위 제주 대 1위 울산현대의 경기고요. 제주는 성남과 2대2 무승부, 울산은 포항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는 안현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무 3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은 주중에 FA컵이 있고 홍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승 2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흐름은 일단 울산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다만 지난 경기 때 포항 상대로 보여줬었던 후반전에서의 그런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밀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격도 엄청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경기 윤빛가람의 프리킥 골이 없었다면 무승부 또는 패배하는 경기가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로소가 적응을 하면서 주민규와 더불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제주가 수비에서의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책골이 나왔었던 아쉬운 모습에 제주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좋은 흐름 그리고 제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제공권에 있어서는 불안한 부분과 중앙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윤빛가람의 중거리나 세트피스가 좋은 울산에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울산은 일단은 주중에 FA컵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FA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전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제주의 공격이 지난 경기에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반면에 울산은 수비가 좀 불안했던 모습들 울산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이런 울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제주의 승보다는 무승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제주가 최근에 승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오랜만에 완전한 역배인 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초하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단통이라면 울산이 승을 갈 것 같아서 단통으로 울산을 갈지 아니면 이변을 초안처럼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2 성남 대 8위 수원FC의 경기고요. 성남은 제주와 2대2 무승부, 수원FC도 인천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성남은 주중에 FA컵이 있고요. 리차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무 3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수원FC는 박지수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한승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최근에 경기가 없어서 흐름을 좀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원FC가 일단 최근에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난 경기도 승리에 가까웠었던 그런 경기에서 박지수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했었던 수원FC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결정력이 아쉬운 수원FC, 그리고 리차드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평소보다 불안했던 수비를 보여줬던 성남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회차 K리그 경기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좀 느껴지는 경기고요. 성남의 수비가 지난 경기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수원FC의 결정력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그런 제공권을 보여주는 성남이지만 밀리치가 세트피스 수비 때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두 팀 중 누가 더 우위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무승부에 가장 근접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박지수가 빠진 수원의 이런 수비, 그리고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밀리치의 한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수원의 공간이 좀 많은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밀리치가 제공권도 있고 그리고 스피드도 의외로 좀 빠른 그런 선수기 때문에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성남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우고 싶은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초안에서는 단통으로 성남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FC서울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서울은 강원과 0대0 무승부, 수원삼성은 광주에게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은 황현수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3무 2패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 주중에 FA컵이 있고요. 그리고 고승범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승 2무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슈퍼매치고요. 개인적으로는 슈퍼매치지만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슈퍼매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 팀 다 굉장히 좀 낮은 순위를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웠었던 작년의 슈퍼매치였었는데 지금의 두 팀 분위기는 너무 다릅니다. 국가대표도 많이 차출이 됐던 이런 수원의 스쿼드, 그리고 순위도 그렇고요. 경기력도 너무 좋은 수원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도 없었고 주중 FA컵이 있는 수원보다는 체력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방에서의 마무리도 너무 아쉽고 부상자가 많았었던 강원 상대로 경기력도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에 마지막에 페널티킥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패배했을 서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수비도 역습이나 공간, 크로스 등 단단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서울의 수비가 압박에 고전해서 패스미스도 많고 공간도 좀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불안했던 서울의 수비, 그리고 수비의 모습, 그리고 이번 시즌 수원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수원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단통패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배당이 좀 너무 높다면 이변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대구FC 대 강원FC의 경기고요. 대구는 전북에게 1대0 승리, 강원은 서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대구와 강원 모두 주중에 FA컵이 있고요. 대구는 이준용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4승 1무로 홈에서 3연승 및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강원은 고무열, 임채민, 조재환, 그리고 김대원도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슐마토프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4무 1패로 4연속 무승부 및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전북 상대로 승리한 대구와 부상자가 많지만 서울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강원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었던 그런 지난 경기 때의 모습이긴 하지만 상대가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았었던 서울이고요. 강원의 일단 수비적인 단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뒷공간과 측면 공간은 여전히 좀 많은 팀이고 패스미스로 인해서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공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역습 때 좀 패스미스로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은 대구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습도 너무 좋은 대구고 에드가와 김진혁의 제공권도 굉장히 좋죠. 일단 부상자가 많은 강원이고 마무리가 안 되는 강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 이변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대구의 단통 승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강원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5연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을 바라보지 않고 대구의 정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 대 광주의 경기고요. 포항은 울산에게 1대0 패배, 광주는 수원 삼성에게 4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포항은 주중에 FA컵이 있고 1승 3무 1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펠리페와 이찬동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펠리페는 중국 이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무 4패로 원정에서 3연패 및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포항은 지난 경기 후반전 때 송민규가 교체로 나오면서 울산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프리킥 한 번에 이제 패배를 했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 펠리페가 없다 보니까 크로스 상황 때 사실 이 어문상 약간 제로톱 형식으로 쓰는데 이 선수가 뭐 제공권이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그나마 이 광주의 공격진들 중에서 가장 제공권이 좋은 송승민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닥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헤이스가 득점한 부분 그리고 김종우 투입 후 좋았었던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포항 상대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광주의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의 승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변의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항이 주중에 FA컵이 있다라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광주가 원정에서 좀 연패가 지금 3연패로 연패를 길게 하는 타이밍이라는 점 그리고 포항 역시 이선 자원들이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전방에서의 탓이 굉장히 득점력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고 이승무 역시 마찬가지고요. 득점이 안 터질 때는 답답한 모습이 많은 포항이라서 무승부의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포항의 단통으로 승을 가져가기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포항의 팬은 이 광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서 초안은 안전하게 포항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6경기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내일 J리그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